미래의 멋진 경찰 공무원이 되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의 경찰 공무원의 꿈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타 에듀에서 경찰 채용, 경찰학을 강의하고 있는 서진호 강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동영상 수업으로 제47강 수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을 하러 오는데 여러분 날씨가 오늘을 기준으로 정말 역대급으로 더운 것 같아요.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날 정도로 상당히 날씨가 덥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수험 생활을 했고 또 강사의 입장에서 경찰학을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 건강관리의 핵심은요. 여러분들 적절한 수면과 그리고 좋은 식습관에서 시작이 돼요. 갑자기 왜 식습관을 이야기하냐? 여러분 좋은 수면은 다음에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누고요. 여러분 이 식습관 관련해서도 엄청 중요하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저는 하루에 한 끼를 먹습니다. 그런데 그 한 끼를 먹을 때 정말 잘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국도 있고 다양한 반찬도 있고 그리고 절대 되도록이면 폭식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 식사 시간을 조금은 길게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천천히 먹으면서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이것이 식습관이 이제 고착화되다 보니까 하루에 2끼 이상을 먹으면 그날 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집중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좀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저는 카레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절대 밥과 카레를 서로 비벼서 먹지 않아요. 왜냐? 비벼서 먹기만 하면 체해요. 그래서 저는 카레를 항상 국처럼 떠먹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각 개인들마다 어느 정도 고착화되어 있고 본인만의 식습관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험 기간이 이제 약 60일 정도 남았는데 2022년 8월 20일이니까 이제 약 60일 정도 남았죠. 여러분들의 건강관리는 항상 좋은 식습관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들의 건강관리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본인만의 식습관, 여러분 그것을 잘 이어나가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체하고 한 번 배탈이 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이라도 식중독 걸리면 여러분들 최소 3일, 길게는 일주일 여러분들 공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건강관리에 항상 매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47강 수업은 여러분들 교재 557페이지 문제는 692번 문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692번에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 대테러 작전을 공부하고 있죠. 경찰의 대테러 업무와 관련하여 설명 중 옳은 것은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대테러 업무, 이 대테러 업무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2가지 법령이 있죠. 첫 번째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그리고 테러 취약시설과 관련된 안전관리규칙. 여러분들 대테러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 2가지가 핵심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 말고는 대테러 업무에서는 크게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중요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건 인질과 관련된 제 이론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꼭 주의해서 여러분들 이론서를 꼭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옳은 것을 하나 찾아봅시다. 자, 테러 취약시설 규칙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렸죠.
다중이용 시설 또는 다른 말로 다중이용 건축물 A급, B급, C급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보기에 보면 B급입니다. 이런 B급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관할 경찰서장이 자 분기 1회 이상 지도 점검 여러분 O입니까? X입니까? 여러분 X죠. 자 다중이용 건축물 A급은 경찰서장이 분기 1회 이상이죠. 그리고 B급과 C급은 경찰서장이 반기 1회 이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은 X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을 고치면 반기 1회 이상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니은을 보시면 테러 취약 시설 다중이용 건축물 C급입니다. 자, 여러분 C급의 의의가 쭉 나오죠. 제한된 지역 상당한 영향, B급은 일부 지역 중대한 영향, A급은 결정적인 영향.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관할 경찰서장은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니은은 O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디귿을 보시면 리마 증후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질과 인질범 사이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된다. 이것을 우리는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죠. 맞죠 여러분? 스톡홀름 신드롬.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인질범이 인질에게 동화된다. 이것은 우리가 리마 신드롬, 리마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디귿도 O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테러 단체를 구성하는 죄, 즉 테러 단체 구성죄. 여러분 상당히 위험한 범죄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미수범, 예비범, 음모범 모두 처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니은, 디귿, 리을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럼에도 여러분들 출제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693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693번에 보시면 스톡홀름 신드롬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단답형 문제예요. 너무 간단하죠. 인질이 인질범에게.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인질범이 인질에게. 이건 여러분들 리마 증후군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3번, 4번은 알 필요 없습니다. 적개심 현상은. 그래서 693번 단답형 문제. 스톡홀름 신드롬, 다른 말로 스톡홀름 증후군. 인질이 화살표 인질범에게 동화되는 현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문제 69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694번에는요. 우리 경비경찰활동 업무 중에 경호 업무, 경호 경비입니다. 자, 여러분 경호 경비 대표적인 법률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 있죠. 출제 가능성은 다른 부분과 비교했을 때는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 공부는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경호 경비. 자, 경호 경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여러분들 이 경호라는 건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경호는 경비 플러스 호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비는 주로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호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호라는 것은 경비와 호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맞죠? 호위라는 것은 피경호자의 생명, 신체,
보호하기 위하여, 자, 여기 잘 보세요. 특정한 지역을 경계 순찰 방비한다. 지역을 경계 순찰 방비한다. 호위라는 건 피경호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경호자 주위에서 활동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 특정한 지역을, 시설을 경계 순찰 방비하는 건, 여러분, 이거는 X죠. 이거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맞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자, 여러분들 경호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각 개인들마다 자기 담당 구역이 있을 것이에요. 자기의 담당 구역을 잘 수호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자기 담당 구역 책임의 원칙이라고 말하죠. 자기 담당 구역 책임의 원칙.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담당 구역 이외에 다른 구역에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여러분들 절대 원조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자기 담당 구역 책임의 원칙에 의하여 자기 담당 구역에서 잘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원조를 가게 되면 자기 담당 구역에 공백이 생기고 오히려 자기 담당 구역이 반대급부로 침범 또는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피해가 더 확산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담당 구역을 벗어나서 다른 구역의 확인 원조에서는 안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행사장 경호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행사장 경호죠. 이 행사장 경호도 여러분들 제1선, 제2선, 제3선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제1선이 가장 중요한 지역이겠죠. 그래서 내부, 내곽, 그리고 외곽 이렇게 구별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사장 경호 과정에서 비표 확인, 쉽게 말하면 출입증 확인, 신분증 확인, 다음 MD, 금속 탐지기 설치 운영, 이것을 제3선에서 한다. X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1선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자, 대통령 경호 대상이죠.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 당선되고 나면 가포 대상이죠. 그 다음에 대통령 권한 대행, 대행이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하죠. 모두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94번 문제의 정답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 행사장 경호 활동 관련된 제3선 개념, 여러분들 교재 559페이지에 참고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죠. 여러분 이 내용도 여러분들 꼼꼼히 보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경비 경찰 활동의 마지막, 바로 청원 경찰 업무입니다. 청원 경찰 업무의 법적 근거는 청원 경찰법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순경 시험에서는 이 청원 경찰법도 출제될 가능성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경찰학 시험이 개편돼서 분야별 경찰활동에서 6문제 내외, 그러면 경비경찰활동에서 1문제 내외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파트, 통합방위법, 경찰 비상업무, 경비업무, 선거경비 같은 거, 이러한 것들에 비해서는 출제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2, 3년 단위로 출제되고 있는 경향성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청원 경찰 업무와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695번을 볼게요. 자, 관련자들에게 부여된 준수 사항들로 옳지 않은 것. 자, 보겠습니다. 1번. 경비업자는, 이건 여러분들 경비업법입니다. 경비업법. 여러분, 경비업자는 경찰 공무원 또는 군인, 이런 사람들과 경비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제복은 달라야겠죠. 구분되어야겠죠. 그래서 명확히 구별되는 복장, 이것을 정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연한 내용입니다.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을 보시면 경비원은 장비를 근무 중에만 휴대할 수 있고, 당연하죠, 여러분. 경찰 공무원 아니잖아요. 따라서 근무 중에만 장비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 업무 수행 중에는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겠죠. 역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청원 경찰은 청원주, 맞죠 여러분? 그리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서 청원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그 구역 내에서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는 필요한 범위에서 경직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당연히 수행하죠. 중요한 건 경비구역만에 관할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한다. 당연하죠. 착용하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갑자기 경찰청장이 나왔네요. 여러분들 청원경찰법에서 경찰청장이 언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이 아니고 시도경찰청장입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도경찰청장으로 하여금이 아니라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어떻게 할 수 있다?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4번은 X가 되겠죠. 청원경찰 당연히 무기를 소지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는 있는데 그 무기를 대여하여 가지고 있으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절차는 시도경찰청장이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번은 주체가 잘못되었죠. 695번에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죠. 정말 좋은 문제죠. 자, 좋습니다. 다음 696번 보겠습니다. 자,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을 보시면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 영업장의 경영자에게, 즉, 이 기관, 이 시설, 청원경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도경찰청장이 판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시도경찰청장이 그 기관의 장, 시설의 장, 쉽게 말하면 경영자, 맞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할 수 있다? 청원경찰을 쓰시는 게 좋겠네요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입니다. 청원경찰의 임용자격. 여러분 이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너무 쉬워요.
자, 1번 18세 이상인 남녀. 즉 연령 제한 규정은 있지만 남녀 제한 규정은 없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자, 여러분들 두 번째는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세 번째, 양쪽 팔다리 신체가 건강하고 양쪽 팔다리가 완전해야 돼요. 그리고 시력은 0.8 이상. 교정 시력 포함이죠. 딱 여러분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의하여야 할 것은 이 남자 있죠. 예전에는 군복무를 마친 자이어야만 했는데 지금은 군복무 제한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9세 이상인 사람 틀렸죠? X입니다. 18세 이상. 자, 그리고 군복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2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여러분 3번은 우리가 이미 앞에 지문에서 한번 다루었던 지문이에요. 뭐냐면, 자,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 한마디로 청원주죠. 그 다음 경찰서장. 자, 이러한 주체의 감독을 받아서 그 경비구역만을 목적으로 경직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5가 되겠습니다. 맞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청원경찰이 무기를 받아서 지니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 시도경찰청장이 경찰서장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696번 문제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69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변별력이 있는 문제죠. 맞죠, 여러분? 주로 간부 시험 형태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순경 시험에도 많이 차용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옳은 것을 찾는 건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변별력이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청원경찰은 여러분들 경찰기관장이 임용하는 거 아닙니다. 청원주 소속이기 때문에 청원주가 임용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임용을 할 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경찰청장, 경찰기관장의 경찰서장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그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은 5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청원주가 임용한다. 임용 시에는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암기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파면 맞습니다. 해임 맞습니다. 강등은 없습니다. 정직 맞습니다. 감복 맞습니다. 견책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은 경찰 공무원의 징계였고 청원경찰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5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은 왜 강등이라는 징계는
없느냐? 여러분 너무 간단하죠. 청원경찰은 계급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등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X가 되겠죠. 자, 다음 여러분 디귿. 여러분 이 디귿 지문은 우리가 계속 봤죠. 무기 대여, 청원경찰의 무기 소지, 무기를 소지한 상태에서의 업무 수행, 시도경찰청장이 화살표 경찰서장이죠. 그래서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당연히 청원주의 신청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디귿은 오케이, 요건은 맞는데 뭐가 틀렸냐? 여기 보세요. 진익에 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돼 있죠. X입니다. 진익에 할 수 있다. 역시 집중해서 꼼꼼히 읽어야 답을 도출할 수 있는 거죠. 역시나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말장난하는 거죠. 자, 다음 여러분 리을을 보시면 청원경찰이 직무 수행 시 직권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쳤다.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입니다. 자,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 경직법상의 내용을 위반해서 국민에게 해를 끼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이고요. 청원경찰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이다. 이거 여러분들 비교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 미음을 보시면 청원경찰의 임용자격 20세 이상 18세 이상이죠. 자, 남자 군복무 제한 없어졌죠. X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재밌네요. 한 개밖에 없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까지 온지 X인지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실력자예요.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 698번 보겠습니다. 자, 역시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지문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종류. 파면, 해임, 강등은 포함되지 않죠. 정직, 감봉, 견책. 1번은 5조. 자, 2번을 보시면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신규 배치 또는 이동 배치 이러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하고 나면 경찰서장은 또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겠죠. 그래서 2번은 5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 3번 보기 지문 상당히 중요하죠. 자, 잘 보세요. 청원 경찰의 배치인데 여러분들 이 청원 경찰이 1번 국가기관 소속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국가기관 소속으로 배치된 청원 경찰이 직무상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면 이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적용으로
여러분들 일반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즉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원경찰이 민간기관, 예를 들어 은행 같은 곳이죠. 민간기관 소속으로 배치되어서 일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일반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의 적용이 아닌 민법의 적용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X죠.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는 국가배상법의 적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죠. 여러분, 이 3번 지문은 상당히 좋은 지문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청원경찰의 특수복장 착용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698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 빗금 2개 끄어서 국가기관 소속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 민간기관 소속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 국가배상법의 적용, 민법의 적용, 여러분들 이렇게 공식화시켜서 암기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699번 보겠습니다. 자,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이죠. 적절한 것. 자, 1번을 보시면, 여러분 1번 보시면 바로 틀렸죠. 청원경찰은 해당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죠. 국자법이 아니죠. 그래서 1번은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여러분들, 경찰서장이 청원경찰 징계 처분을 합니까? 임용권자도 아닌데 청원경찰의 임용권자는 청원주죠. X입니다. 청원주가 징계 처분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서장은 청원주에게 징계 처분을 요청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2번도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맞죠?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이 해당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복무규율, 업무 수행, 이러한 것을 감독하여야 합니다. 자, 4번을 보시면 청원경찰 임용 자격 19세 이상 틀렸죠? 18세 이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다음 여러분 70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청원경찰법 설명 중 틀린 것은
2015년 2차 순경이죠. 좋죠, 여러분. 좋은 문제죠. 모두 다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기억을 보시면 청원경찰, 청원주,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는다.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한다. 경직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5가 맞겠죠. 자, 다음 청원경찰 징계의 종류. 강등은 포함되지 않죠. 디귿을 보시면 청원경찰, 청원주가 임용하죠. 임용 시에는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죠. 자, 다음 시도경찰청장은 청원주의 신청을 받으면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틀린 것은 니은 하나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청원경찰법에 관련된 실제 시험의 출제 유형도 동일한 지문이 많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연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70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중 청원경찰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 제가 여기에는 음영 표시를 안 해놨네요.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도 좋은 문제죠. 어떻게 보면 경찰 간부 문제보다 순경 시험이 더 깔끔하고 또 어떻게 보면 더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도 여러분 많아요. 그죠, 여러분? 자, 기억 보겠습니다. 청원경찰, 청원주, 경찰서장의 감독, 맞죠?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 경직법에 따른 직무수행, 맞습니다. 반복됩니다. 청원경찰, 청원주의 임용, 임용시 시도경찰청장의 승인, 맞죠? 디귿 보겠습니다. 시도경찰청장, 청원주의 신청을 받으면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맞죠? 자, 다음 여러분 리을 보겠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종류, 강등은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X죠. 청원경찰, 직권남용, 국민에게 해를 끼쳤다. 그러면 여러분들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죠. 그래서 X죠. 그래서 오늘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리을, 미음 2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702번 문제 볼게요. 자,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 적절한 것. 여러분 계속 반복돼서 너무 쉬울 거예요. 자,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 청원주죠. 자, 이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한다. X입니다.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청원주 배치 신청 이꼬르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 자, 2번을 보시면 청원경찰은 시도경찰청장이 임용한다? 아니죠. 청원주 임용 플러스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이죠. 자, 다음 3번을 보시면 징계의 종류, 파면, 해임, 정직, 예, 강등은 없죠. 감봉, 견책, 맞습니다. 자,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죠. X입니다. 그래서 702번 적절한 것은 3번이 되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다음 여러분 703번 보겠습니다. 703번 문제가 이제 우리 경비경찰활동의 마지막 문제죠. 자, 703번입니다. 자, 청원경찰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또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 지겨워하시면 안 됩니다. 지겹더라도 계속 풀어보셔야 우리 머릿속에 각인됩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여러분 시도경찰청장 청원경찰 배치하시죠 라고 요청할 수 있죠.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봉 착용하여야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죠. 3번은 바로 틀렸죠, 여러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47강 수업을 끝으로 여러분들 경비 경찰 활동과 관련된 제반 기출 문제들을 모두 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직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는 교통경찰 활동과 관련된 제반 기출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풀이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통경찰 활동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568페이지 문제는 704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도로교통법 상에 보면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여러분들 약 35가지에서 40개 정도의 여러분들의 규정이 있죠. 여러분들 도로교통법의 핵심은요. 용어의 의와 관련된 걸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정착을 시키셔야 합니다. 과거에는요. 여러분 이 분야별 경찰활동 소위 말하는 경찰학 강론의 입장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험 문제가 꽤 많이 나왔죠. 뭐 3문제까지도 나왔죠. 그리고 용어의 정의 문제도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이제는 경찰학 개편되고 난 이후에 교통경찰 활동에서도 많이 나와야 한 문제. 그러면 여러분들 교통경찰 활동에서 이제는 여러분들 한 문제 내외가 출제될 건데 여러분 1순위로 어떤 부분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여러분 1순위는요. 무조건 판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 판례 많죠? 무면허, 음주 측정 불응, 그리고 신뢰의 원칙,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이제는 교통경찰 활동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1순위 문제는 판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판례를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판례는 절대 분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2순위는 뭘까요? 여러 이론이죠. 맞죠, 여러분? 이 2순위는 좀 판단이 어려워요. 긴급 자동차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다양한 도로교통법상의 의무 나올 수 있죠. 운전면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죠. 운전면허 행정처분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여러분, 이순이 엄청 나올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통경찰 활동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판례는 일단 첫 번째 많이 읽으시고요. 두 번째 이거는 당연히 체계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 한 문제 내외를 맞추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교통경찰 활동은 좀 여러분들 꼼꼼한 공부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704번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용어의 정의. 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여러분 1번 볼까요? 길 가장자리 구역. 여러분 길 가장자리 구역의 핵심은요. 핵심은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보도, 그리고 차가 다니는 차도, 이게 여러분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보도 또는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구분되지 아니했으니까 위험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행자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여러분들 이거는 옳은 용어죠. 길 가장자리 구역.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고속도로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는 너무 쉽죠.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이런 걸 말하죠.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제외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긴급자동차. 자, 뭐가 있나요 여러분? 구급차, 소방차, 혈액공급 차량, 기타 법정으로 정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소방, 구급, 혈액공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여러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법정 긴급자동차, 플러스 지정 긴급자동차, 이러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 소방차는요 본래의 긴급한 용도가 뭡니까? 불 끌어가는 거. 구급차는요 구조활동하러 가는 거, 또는 사람을 태워서 대형 병원으로 이송하는 거. 혈액공급은 혈액 이송하는 거. 그거에 따라서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3번도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보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걸 말하죠. 보도랑 연석선. 여러분들 그 길 가다 보면 차도하고 도로하고 구분 경계 지역에 이렇게 돌 세워놓은 거 있죠. 이게 연석선이죠. 안전표지 인공구조물 경계로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보행자 여러분 이 보행자에는 유모차 포함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보행보조용 의자차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좀 잘 걷지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는 조그마한 보행보조용 의자차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포함되는 게 노약자용 보행기도 포함됩니다.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노약자용 보행기도 보행자에 포함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고 돼 있죠.
포함입니다. 보행자에. 그래서 X입니다. 704번에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705번 보겠습니다. 유사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역시 용어의 정의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자전거 횡단도. 간단하죠, 여러분. 자전거가 일반 도로 횡단할 수 있는 거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옵니다. 자, 교차로, 십자로, T자로,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지점이죠. 맞죠, 여러분? 옵니다. 길 가장자리 구역.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의 가장자리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이게 틀렸죠. 말장난하는 겁니다. 말장난. 자, 다음 여러분 안전표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안전표지는 첫 번째 주의 표지, 두 번째 규제 표지, 세 번째 지시 표지, 그리고 주의, 규제, 지시를 보충하는 보조 표지, 그리고 주의, 규제, 지시를 노면에 새긴 노면 표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번도 O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네요. 어렵지는 않죠. 여러분들 이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약 35가지 내외의 용어 정의 있죠. 여러분 이거는 반복적으로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아시겠죠? 자, 706번 보겠습니다. 자, 역시 도로교통법 용어 정의 개념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볼까요? 자동차 전용도로. 뭡니까, 여러분?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죠. 옵니다. 2번 볼까요? 고속도로.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 맞죠? 3번을 보시면 길 가장자리 구역. 이상하게 이 길 가장자리 구역이 과거에 많이 나왔어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틀렸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자, 다음 4번 안전지대. 안전표지로 보행자, 차마, 안전을 표시하는 도로의 부분 맞죠?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706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47강 수업에서는 경비, 경찰 활동과 관련된 제반 기출문제들을 모두 완료하였고 교통경찰 활동으로 넘어와서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인 48강 수업부터는 여러분들 교재 570페이지 문제는 707번부터 또 본격적으로 풀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습과 반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47강 수업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48강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